학창시절 혹은 직장에서 왕따 또는 은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사람들이 나의 말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동조를 하면서 반응을 하죠. 그 상황에 그는 쑥스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함께 어울리려고 일부러 행동할 때 실수도 해보고 장난칠 때 같이 장난도 쳐보려고 애써보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런 말과 행동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그 무리 중 한 명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혼자 힘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잘 지내고 싶은 건데 상대는 사무실에 왕초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싫을 티를 내는 거죠. 어느 사이인지 그는 상대 무리에서 멀어져 있고 나와 별 친분도 없고 그렇다고 감정이 상할 일이 있을 만큼 부딪힌 적도 없는 사람까지 그를 싫어하는 행동을 하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은 왕초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주변인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데 왕초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덩달아 그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내고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왕따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고 같은 구성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려는 단순한 욕구는 사람들을 수능주의자로 만듭니다. 주변인은 왕초 노릇을 하는 그를 왕따시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를 왕따시키는데 동조했죠.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책 투게더는 작가 올리 슈나벨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천체 물리학부터 뇌와 의식 연구, 심리학,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독일 최고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년 넘게 참선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뇌와 의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 투게더도 우리의 행복이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좌우되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을 던진 후 공동체 의식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자는 투게더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색다른 접근과 우리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941년 유대인 학살 작전에서 극도로 잔인한 역할을 한 101 예비 경찰 대원들은 약 3만 8천 명을 살해하고 4만 5천 명을 트레블링카 강제 수용소로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정권의 가장 믿음직한 하수인이었죠. 그런데 대원들 모두가 열성적인 나치 선봉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0살이 훨씬 넘은 나치 시대 이전에 통용됐던 전통적인 부르주아 미덕을 여전히 간직한 성실한 가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총살하라는 지령을 설명하면서 대원들에게 이게 가담 여부의 선택권을 대원들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500명 중 15명만이 학살 임무에 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485명의 대원을 유대인을 살인하는 냉혈한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원들은 스스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하랄드 벨처는 이에 대해서 사회적 집단 역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선 단순한 심리적 속임수죠. 총살을 거부하겠다는 사람은 능동적 집단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수동적인 사람은 비인간적인 명령에 표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수동적으로 다수의 선택을 한 것이죠. 수동적 선택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대대에서 앞으로 아웃사이더로 간주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살인 명령에 거부함으로써 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쁜 짓으로 동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상황이 대원들에게 그러한 결정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다시 직장 내 왕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왕초 노릇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고 싶고 다른 직원들 우위에 있고 싶었던 마음을 직원들 앞에서 그를 비난하고 무시함으로써 주변인들도 왕초 노릇자 주위에 있고 싶은 마음에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왕따는 이러한 잘못된 공동체 의식에서 생기는 것일 겁니다. 집단의 구조는 잘못된 답에 대한 진실도 파묻히게 만듭니다. 1번과 2번의 길이가 같은 실을 길이가 다른 3번과 4번 실과 놓고 정의를 제외한 4번에게 1번과 길이가 다른 3번이 같은 길이의 실이라고 주장하게끔 하고 5명에게 어느 실의 길이가 똑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정의는 1번과 2번의 실 길이가 같다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요. 하지만 다른 4명은 1번과 3번이 같다고 우깁니다. 정의는 처음에는 1번과 2번이 같지 않냐고 진실을 말하다가 4명이 한꺼번에 너가 잘못 본 거다. 어떻게 1번과 2번이 같을 수 있냐고 주장을 하면은 정의는 자기가 실수했나 하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죠. 결국 자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혹은 내 눈이 잘못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수의 틀린 답을 따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람들을 동의하게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반대 의견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입장을 주장하면 더 나은 나의 판단을 거스르고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투게더에서는 인간은 무리 동물이며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집단에 있을 때 보호를 받기에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에 들어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소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무시와 조롱을 예상하고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집단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 속도나 필체, 표현 방식에 적응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책 투게더에서 든 예로 술집에 함께 있는 남성들은 술잔을 동시에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가 잔을 드는 것을 볼 때도 잔을 따라 들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 것도 같은 이치고요. 밤에 드라마를 보면 라면을 먹으면 나도 라면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2014년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 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약 70만 개의 페이스북 계정의 타임라인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한 그룹은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른 그룹은 평균 이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각각 필터링 설정을 변경한 거죠. 그 결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자주 읽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 메시지도 더 긍정적으로 작성했지만 평소보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 자신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상으로도 감정의 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수능주의 성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죠. 끊임없이 내가 주변의 목소리와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대처할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완전히 자율적이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영향력을 매우 효과적이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은 살면서 주변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옳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책 투게더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옳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먼저 성찰하고 나아가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견해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요. 왕따 만들기에 동조하지 않고 틀린 답을 우기는 무리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자율성과 저항적 행동은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적응과 순응하는 것이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저항적인 행동을 시험 삼아 해보면 수능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의 양말을 신는다든가 오래전 옷차림을 한다든지 사람들 눈에 띄는 모자를 쓴다든지 하는 행동으로도 단체 규범에 벗어나는 연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일 출근길에 색이 다른 양말을 양쪽에 신고 출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더불어 읽다였습니다.